안녕하세요. 인사. 예, 안녕하십니까. 예. 여기 어디 오신지 알고 계세요? 예. 네, 유여의 세상 브리핑에 오셨습니다. 제가 오늘 두 번째 초대 손님으로 변희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예.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손님 누구였죠? 황장수 소장. 게스트 아니고는 호스트잖아요, 호스트 거기는. 아닌데요, 게스트인데요. 예. 제가 호스트고 자꾸 소장님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본인이 호스트라고 헷갈려서 저를 자꾸 질문하시는데 분명히 이 방송은 제 거입니다. 네, 손님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혹시 주제 알고 계세요? 희재 털기. 네, 희재 털기. 주제 마음에 드시나요? 아까 실은 한 3시간 전에 자유총연맹 시범 방송에서 네. 남북의 무슨 연애관 차이 하느라고 신혜식 대표, 장기정 대표 셋이 하다 보니까 막 신혜식의 연애관, 결혼관, 뭐 데이트 방식, 아니 자유총연맹 회원들에게 신혜식의 연애관, 뭐 장기정의 결혼관이 뭘가 중요하냐 해서 제가 하다가 제가 중단시켰어요, 방송을. 잘하셨어요. 네, 중단시키고 네. 집에서 해라 이런 방송은 신혜식의 연애관, 장기정의 연애관은 네. 왜 자유총연맹 회원들에게 이걸 해야 되냐. 그런데 이것도 사실 마찬가지긴 한데 아니에요. 저는 이건 뭐 황장 소장 방송이니까 뭐 세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자유총연맹은 건 공적 자금 들어가는 방송이었기 때문에 중단시켰는데 약간 기분 나빠지려고 그래요. 지금 제가 아까 방송을 들어오면서 이제 하려고 하니까 갑자기 이 외부의 사주의 압력이 약간 들어있었어요. 나는 변희재의 팬이니까 뭐 변희재가 더 좋으니까 이미지를 위해서 좋은 방송을 만들어 달라. 아까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아니 저는 그거는 상관이 없고요. 네. 국민 세금이 안 들어가는 방송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마음대로. 네, 이건 마음대로 된다. 마음 가져도 된다. 네, 아까 자총은 그 공적 돈이 들어가니까 싸지만은 그건 안 되지만 이건 뭐 마음대로 되죠. 네,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 들어가도 괜찮겠습니까? 예, 예. 사실 변희재가 갖고 있는 군단이 굉장히 많아요. 아, 모르셨습니까? 없는데. 그 헛술문이었나요? 네, 없는데 이제 군단이. 예. 아,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조회해 보니까요. 네. 변희재는 따라다니는 군단이 일단 10,000명이다. 그래서 변희재가 뜨면 일단 10,000명은 함께 움직인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아닌가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고요. 네. 저희 미디어워치 유료 독자가 지금 한 3,000명 될 거예요. 네. 근데 원래 전성기 때 진짜 한 7,000~8,000명까지 갔었는데 네. 아마 대부분 지금 보수운동 쪽이 대부분 대중적 동력이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권 첫 출범했을 때 확 동력이 올라갔거든요. 네. 큰 기대감으로. 그러면서 이제 기대에 충족이 안 되니까 많이 떨어져서 지금 한 3,000명쯤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 지금 자 8,000명에서 3,000명까지 떨어지면 5,000명이 움직여서 내려왔잖아요. 네, 네. 숨어있는 5,000명이 그대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5,000명이 해체되어서 다른 곳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곳으로 넘어갔을 가능성은 없어요. 왜냐하면 보수 지형 전체에서 어느 곳이 갑자기 확 올라 이런 게 없었거든요. 네. 다 같이 침체, 다 같이. 침체. 네, 정권 초 이후에 다 같이 침체이기 때문에 다들 그냥 빠져버린 거죠. 네, 운동동에 그냥 빠져버린 거기 때문에 이걸 다시 이제 살려서 끌어내는 게 이제 큰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자 변희재 털기 1번 질문 어떻게 끄집어내실 겁니까? 지금 숨어있는 우파들을. 저는 요즘에 그 고민은 네. 그 당시는 이제 박 대통령이 막 개혁을 하고 아마 그때 최고조로 지금 막 올라갔을 때가 아마 통진당 해산 때까지 것 같아요. 그때까지. 그땐 저도 그때까지, 네. 저도 통쾌했었어요. 예, 그때까지고 그때부터 확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네. 전반적으로 그건 사실 박근혜 정권 지지율 떨어지는 거랑 비슷합니다. 이 동력 네. 떨어지는 거랑.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좌와 종북과의 싸움으로 이제 이렇게 동력 확보를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와서 보니까 이 보수라는 이 진영이 정말 썩어버렸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보수가 썩었다. 네. 이거 뭐 좌하고 거의 경쟁을 해도 될 정도로 지금까지 제가 볼 때 좌는 거짓말 네. 그리고 남에게 되는 칼과 자기에 되는 칼이 다른 이중잣대. 네. 그러니까 이념을 떠나서 거짓말하면 안 되고 이중잣대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건 좌이념이고 우이념 관계없이. 그렇죠. 근데 제가 좌하고 싸울 때 대부분 그런 걸로 싸웠단 말이죠. 주로 뭐 표절이다 그러면은 좌에서 막 문대성 표절 끄집어내서 막 공격을 해놓고 자기 쪽 표절 걸리면은 막 쉬쉬하고 막 이런 행태 가지고 제가 주로 많이 싸운 건데 보수를 보니까 비슷해요. 행태들이 비슷해서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거짓말이나 이중잣대에 대해서는 보수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구나. 그럼 그거를 세력 개편한다 했을 때 일단 좀 정직한 세력으로 다시 짜야 되는 게 아닌가. 지금은 딱 너 좌니 우니 너 선거 때 누구 찍은 이렇게 묻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사랑태의 우가 무너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가 무너진 대표적인 사람이 나타났죠. 누구? 민정수석. 아, 그 우죠. 명우수석. 네, 그러니까 우잖아요. 우가 무너진 거죠. 그분은 아직까지 좀 덜 무너지지 않았나? 아직 뭐 결정적인 거 드러났나? 결정적인 건 협의가 지금 5개 정도가 나왔죠. 아니, 많긴 많은데 제가 볼 때 아주 애매모호하던 것 같은데. 그 많긴 중에서 많은데. 어디가 제일 애매모호했었나요? 그러니까 애매모호라고 우리 보통 하는데 이분은 근데 이제 애매모호라고 문제는 하시네요. 이 직업이 지금 이렇게 부패 척결의 사정 총사령관이어서 문제가 되는 민정수석. 거지.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지. 사실은 보니까 좀 애매모호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복잡한 부분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어디 톡 집어서 어디가? 아니 자주 보진 않았어. 많이 오지 않았는데 네. 뭐 건물 매매. 네, 건물 뭐 이거 매매인데요. 하고 뭐 농지법하고 뭐 건물 뭐 매매할 때 음. 그 한 뭐 천억인가 무슨 억 단위 할 때 이 사람이 3시간에서 5시간 사이의 시간을 비워서 이 자리에 가 있었대요. 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 가 있었는데 이 사람 말로는 자기는 안 갔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갔죠. 3시간, 5시간. 근데 이때가 되게 중요한 시점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갔었다. 그때 뭐 저축은행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네, 뭐 그쵸. 보니까 그때 장모가 그 뭐 남편이 애지중지 키운 땅을 팔아서 막 울고불고 그래서 달려갔다 그 얘기 그쵸, 아니에요? 그쵸. 예.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이게 애매모호하다는 예, 얘기죠.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이 부분 대해서는. 네. 근데 단지 이제 직업 자체의 문제다 이번에 이 잡 자체가 그렇죠. 남의 부정부패를 칼로 쳐야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복잡해서 할 수 있겠냐, 즉 자기 잡을 수행할 수 있겠냐, 이거는 좀 판단할 때는 그러면 쉽지 않죠. 진경준 부부는 그 진경준을 갖다가 어쨌거나 인사 관리를 했던 사람이 확인을 했던 역할이 이 사람 역할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진경준이 갖고 있던 돈에 대해서 이걸 눈 감아줬다는 표현을 쓰면 우리가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제대로 체크를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실수라 그랬나? 이분이 답변 어떻게 했죠 거기에서? 답변- 이분이든 뭐 검찰총장이든 제대로 법무장관이든 구별 뭐 못했다라고. 실수다 그런 거 네, 아니에요? 네, 네. 그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유착을 해가지고 일부러 봐줬는지 실수인지가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바깥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이 사실관계는 좀 보되 당장 저한테 물어봤을 때는 이 사람이 박근혜 정권 임기 말에 부정부패 척결을 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은 부정적이죠. 못한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이게 기사가 하루에 막 100개씩 나오고 있는데 그렇죠. 지위가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렇죠. 거기다 지금 본인 사건도 막 걸려있지. 그럼에도 그건 불구하고 어렵다, 이 부분은. 운은 무너지지 않았다. 완전히 무너진 건 아니다 이거죠. 예, 그럼 저쪽 우리- 다른 무너진 사람들에 비했을 때는 네. 예, 혹시 또 알아요? 다 의혹을 또 밝혀가지고 뭐 버틸 수 있을지. 근데 이제 의혹을 밝히는 그 시간까지는 이제 이 수행이 안 되니까 업무가. 그러니까 나오라는 그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나오라는 그리고 얘기가. 조사를 받으려고 하면 나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뭐 나머지 완전히 무너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결백받힐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이때까지 그래도 방송도 많이 하시고 또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이런 얘기도 하고 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이때까지 쭉 흘러갔던 사건들 중에서 진짜 기억 남는 사건 혹시 뭐가 있었어요? 박근혜 정권에서요? 야, 뭐 어떤 네. 것든 상관없어요. 뭐 어떤 정권이든 상관없는데 진짜 이거는 정말 내가 생각해도 평론을 할 때도 너무 기가 막혔다. 그런 사건? 네. 글쎄 뭐 하도 많으니까 네, 그 중에서. 그럼 억지, 저부터 하나 억지 얘기해드릴게요. 사건들이 많아서. 저는 최 총장 사건. 최동 사건? 네, 왜냐면 남의 아들이다 아니다 그걸 평론가가 모든 그 기라성 같은 평론가가 다 나와서 저 닮았네 저 아들이네 아니네 뭐 이 이야기 너무나 저는 하면서도 좀 비애감을 느꼈던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거는 뭐 너무 명확했던 사건인데 사실 조선일보의 첫 보도만 봐도 저거는 답이 나온 사건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근데 그게 그걸 아니다, 진위를 가지고 기다 막 하면서 하고 그 무슨 뭐 이상한 또 무슨 뭐 여인 그 자가 또 가정부 또 조선일보에 인터뷰하고. 또 편지를 보내고 네. 근데 이미 답이 나왔는데 야 그때 그걸 가지고 진위 공방을 벌이고 최 총장을 뒤에서 뭐 음해하는 글쎄 그렇게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일단 진위부터 딱 정리해놓고 가야 되는데 굉장히 정략적으로 막 그 파트렸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호위무사라고 하면서 검사들이 쫙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예. 저는 그게 법을 한 사람으로서 참 코믹스러웠던 광경이었고 제가 방송을 할 때 그냥 혹시 이제 또 그렇게 인상적인 게 있는지. 그때 그랬었고 너무 다이나믹한 워낙 이야기들이 많아가지고. 많으니까 네. 뭐 박근혜 정권 때도 그랬었고 아니면 노무현 정권 때도 그랬었고 뭐 이명박 정권 때도 그랬었고 뭐 수도 없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신의 한 수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사실은 그 광화문 이 광우병 선동 때 머리 숭숭. 그때 백분 토론 나가가지고 손석희 씨가 판 함정에 걸려들었을 때가 제가 가장 기억이 남아요. 왜냐면은
아, 그거 저도 돌려봤어요.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네. 토론 프로그램 가지고 야 이렇게 함정을 파고 조작을 하고 막 공작을 하고 제가 그때 깜짝 놀랐을 때가 네. 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주간 미디어칠 운영할 때인데 우리가 매체 비평을 한다 그러면은 다큐든지 시사든지 한 방향성,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PD 수첩이 조작된 이걸 감시하는 그쵸. 줄 알았는데 와 토론 프로그램 가지고 저렇게 함정을 파고 공작을 하고 그때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문제는 그 공작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언론의 신뢰도 1위를 거의 한 20년째 달리고 있다는데. 근데 제가 이때까지 저는 변희재 대표라고 하는 사람을 딱 볼 때 뭐 물론 말 잘한다, 공부 많이 했구나, 논리적이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아주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 자리에 모시게 됐어요. 어떤 사건 때문인지 혹시 감이 오는 게 있으세요? 최근에 네, 최근에 제가 그래서 아 모셔야겠다. 이제 팬이 되기로 마음 먹었어요. 최근에 별로 한 게 없는데. JTBC의 네. 영어 번역 아 그거 제 생각인데 저는 확신을 약간 하는 게 아마 그때 변 대표가 했던 방송 때문에 기조가 바뀐 게 아닐까라고 사과 방송까지 했잖아요. JTBC가 네. 근데 그걸 떠들고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의심은 갖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걸 안 떠들었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걸 떠들까 아 생각. 근데 우리가 그 JTBC를 방송심의에 이제 제소를 했는데 네. 이제 우리 단체에서 네. 3개월 전에 지카 바이러스 가지고 또 장난을 쳤었다고 JTBC. 그 번역 때문에. 네, 지카 바이러스 번역까지 장난 네네. 쳤으니까 이거 상습범이구나. 그 딱 보였고. 근데 그걸 검열을 안 했으면 사람들은 모르고 다 넘어갔거든요. 아마 아니 딴 언론사도 보도를 했었어요. 근데 크지가 않았어요. 보면 다 아는 거였기 때문에 네. 아마 헤럴드 경제가 보도를 했었고. 근데 그게 다 묻혔어요. 우리가 내는 소리가 올라오지가 않고 수면 밑에 가라앉는 소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사회적 파장을 저는 변 대표가 그때 일으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게요 지금 한국 언론이 네. 완전히 이제 썩어 빠졌다는 게 네. 예전 같았으면요 저거 오역이 아닙니다. 저건 중학생 수준의 문장이기 때문에 오역할 수가 없어요. 저건 그냥 고의적인 조작인데 네. 예전에 같았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신동아에서 아마 이명박 정권 때였나 미네르바 인터뷰를 했는데 미네르바가 네네. 알죠? 그 경제 네네. 농객 그 경제적으로 막 글을 써가지고 정권을 공격했던 네네. 그래서 신동아가 미네르바 인터뷰했는데 그게 가짜로 드러났습니다. 그렇죠. 신동아가 속은 거예요. 그렇죠. 속았기 네. 때문에 이건 실수입니다. 신동아 편집국장하고 사장 다 해임됐어요. 그렇죠. 동아일보가 자체 진상조사를 해가지고 편집국장 날려버렸습니다. 그 제가 사실은 그 편집국장을 잘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제가 확인했었어요. 확실하다. 내가 다 움직였다. 그러니까 이건 고의적 조작이 아니라 당한 건데 책임을 지었는데 자 이거 뭐 명백한 고의적 영어 번역 조작이죠. 그것도 2번 연속으로 그렇죠. 한 명도 징계 안 들어가잖아요. 이거 한 명도 그뿐이 아니에요. 손석희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번역을 이 완전히 고의적으로 조작한 그 기자가 누구냐 해서 조사해서 처벌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회사 내에서 안 하잖아요 지금. 근데 JTBC에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기억나세요? 전에 그 녹취 내용도 흘리고 했잖아요. 어떤 녹취였더라? 성환종 사건 때 아니었나요? 성환종 사건 때? 네, 그때 그 전문 응. 가지고 와서 그 봐요. 이렇게 잊으면 안 돼요. 그랬었죠, 이런 걸 그랬었죠. 잊으면 안 돼요. 왜냐면 평론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기억을 다 하고 있어서 그 순간에 날려줘야 되거든요. 그거 흐지부지잖아요. 지금 제대로 그때 그 녹취를 다른 데서 들고 와서 공개하지 않았었어요? 특보처럼, 특종처럼. 그랬었죠. 그리고 네. 다이빙벨 이 조작 인터뷰 그쵸. 내용 조작 다 거짓말.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징계가 안 된다. 근데 요즘에 그러니까 최근에 언론사 내에서 징계가 없어졌어요. 이 조작 보도를 해도 징계가 없어졌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제가 기억한 노무현 정권 때만 하더라도 좌우가 막 싸울 때 막 팩트가 틀렸다거나 이러면요 굉장히 부끄러워했습니다. 싸우다가. 아 근데 그러니까, 요즘은 논문도 표절하고 그러니까 이러는데 요즘에는 조작보다 더 걸리면은 부끄러워하지 않고 더 자랑스러워하는 게 권력에 더 충성했다는 충성심의 징표가 되거든요. 네. 야 얘는 조작 보도까지 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싸웠어? 한 자리 차지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그걸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한다. 이제 언론계에서. 네, 네. 제가 지금 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론계에서 조작보다 더 걸려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징계도 안 하는 겁니다.
이거 완전 망한 거죠, 뭐. 이건 완전 그냥 끝난 겁니다, 더 이상. 논의할 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아무래도 법을 하다 보니까 전공이 이제 저는 법쪽이다 보니까 법으로 하는 문제가 되는 거에 굉장히 많이 이게 거슬려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건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냥 제가 한번 생각을 그냥 한 번만 물어볼게요. 지금 요즘 들어서 불법 체류자를 귀국시키는 걸 하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지만 이제 자발적으로 자기가 나가면은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고 내보낸대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 전에요. 일본 여자 관광객을 성추행했던 남자가 있었어요. 근데 불법 체류자였거든요. 처벌하지 않고 내보내버렸어요. 근데 이런 게 언론에서는 크게 보도도 되지 않고 나가고 있는데 문제는 언론이 뭐라고 기사가 나왔냐면요. 요즘 불법 체류자들을 나갈 수 있게 해주니까 인력이 없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도우미 아줌마로 지내던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까 기사가 그렇게 나왔어요. 엊그제. 우리 집 아이가 1살일 때부터 그 아줌마가 8살일 때까지 8년을 키웠는데 갑자기 불법 체류자 나갈 수 있는 기간을 주니까 그 아줌마가 집으로 갔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 아줌마가 가버린 거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해서 아이가 중국으로 유학을 갔다는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불법 체류자가 뭐가 잘못이야.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서 경제를 살리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가버리고 나면 우리 경제는 어떻게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글을 쓰고 그렇게 언론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사회에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면은 체류 조건을 완화해서 합법을 늘리면 될 거 아니야. 그것도 그렇지만 왜 우리나라에 저는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그렇게 인력이 필요하면 우리나라에 노는 애들은 뭐지? 우리나라에 일 없는 사람들은 뭘까? 이 불법 체류자들이 점점 보수가 낮아지니까 우리나라 사람에게도 자꾸 작은 보수를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불법 체류자를 많이 쓰려고 하는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엄발의 오줌 누기라는 생각이 전 들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네. 불법 체류자 없애려면은 불법 체류자를 내보내든지 네. 아니면 합법 체류를 완화시켜서 넣든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론화를 시켜서 합법 체류의 조건을 완전히 완화시켜서 법을 바꿔서 하면 될 거 아니야? 이건 절대 공론화를 안 시키죠. 못 하겠죠. 아마 그렇게 했다가 아마 이제 노동시장이 막 난리 날 테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번에요. 제주도에 비자 없이 들어오게 했더니 불법 체류자가 난무하고 판례까지 나온 거예요. 불법 체류자의 노조까지 인정하는 판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공론화를 절대 안 시키고 공론화를 안 시키고 슬쩍 이래가지고 눈 감고 대충 이렇게 가자 이거 아니야? 지금 이 정책이라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방금 말했던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기사와 그 내용들은 딴 거 있잖아요. 왜 별로 재미도 없는 거 아니면은 이상한 거 왜곡 보도 이런 건 하고 중요한 것들은 싹 묻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넘어갈까요? 저는 이게 노동시장에서 네. 이쪽에 이른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가는 노동시장은 가장 저하급 노동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민노총의 귀족노조하고도 전혀 관계가 없는 시장입니다. 민노총 노조가 여기 들어갈 일 있겠어요? 절대 안 하죠. 여기는 가장 밑바닥 이 주로 청년들이 들어가야 될 시장인데 네. 그쪽 시장이 단가가 엄청 낮아졌겠죠.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쪽에서. 네. 그러면 이거 누가 이해관계가 있는 거냐? 누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기업들이죠. 그렇죠. 이건 대기업도 연계가 되는 게 하청에 지하청 들어갔을 때는 바닥 쪽이 낮아지기 시작하면 위가 낮아지니까 기업의 이해관계도 맞고요. 민노총의 이해관계도 맞아요. 왜? 민노총의 귀족 일자리는 아무 상관이 없고 바닥에서 또 하나 민노총의 우군들을 만들 수 있다고요. 노조 저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노조와 이 대기업의 이해관계가 다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그대로 가겠네요. 그러면. 아마 웬만한 사람이 이거 캐지하면 이대로 갈 건데 제가 이게 기억이 나는 게 이 부분에서 이인재 씨가 아마 그때 이분 당을 하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어느 당 시절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꽤 오래됐는데 그때 막 외국인 노동자 어쩌고저쩌고 할 때요. 그때 한창 이 좌쪽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 어쩌고 할 때 이인재 씨가 아마 강하게 어느 나라든 일자리를 막 외국인에게 주는 나라는 없다. 아니 정확한 얘기인데 되게 옳은 말을 했네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기억이 나는 거예요. 어느 국가든 일자리를 외국인에게 주자고 하는 나라는 없다는 건데 별로 못 들어봤잖아요. 그런 말을. 아니, 저도 지금 제가 제일 이게 열받는 사건이에요. 저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지는데 주로 아마 외국인 노동자 인권만 얘기했지 그런 얘기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 노동자 인권도 마찬가지 불법으로 자꾸 들어오니까 인권 문제가 더 커지는 거거든요. 이 그렇죠. 불법이. 그러니까 이거는
공개적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진짜 시장 조사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합법으로 들어왔을 때 우리 경제나 일자리에 도움되냐 안 되느냐를 공론화 시켜서 붙이냐 했을 때 합법화를 완화시켜서 더 늘리자 얘기는 또 아무도 못할 거예요. 그 얘기는 또 그건 그러니까 계속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런데 문득 또 이제 변이제 희재 틀기니까 하나 더 질문. 그런데요, 왜 우리나라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있을 때 외국인이 오면요, 백화점 점원이 영어로 말을 하죠? 외국인도 뭐 외국인 나름이겠죠. 뭐 영어 쓸만한 사람이 왔을 때 영어로 하죠. 아니죠. 가만히 한번 생각해봐요. 외국에 여행을 갔다, 아니면 외국에 무슨 출장을 갔다. 가서 외국의 백화점 같은데 매장에 들어가서 한국말로 물으세요. 이거 얼마예요? 왜 우리는 한국말로 안 물을까요? 나 솔직히 백화점에 가본 적이 없어가지고. 아, 그럼 식당이라고 할게요. 또 네. 여기서 백화점이라고 하면 그냥 새겨서 들으시지. 또 식당, 밥을 먹는다. 자, 술 시킨다, 맥주 시킨다. 네. 저? 네. 한국말로 시키죠. 미국 가서요? 미국 가서? 아 나 미국 가본 적이 없어요. 네. 그럼 어디 가봤는데요? 저는 제가 주로 자주 다니는 데는 같은 데에서 같이 다니는데 중국, 홍콩, 일본 요 세 군데만 다녀요. 그럼 설마 이제 또 일본 하면 또 일본말 할 줄 아는데도 이렇게 답할 거죠? 일본에 가면은 일본말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리고 다니죠. 혼자 가진 않고 그럼 중국 가면? 중국말 할 수 있는 사람 데리고 다니죠. 그럼 본인이 만약에 화장실 갔다 급한 일이 생겼다, 옆에 중국 사람들 버글버글 하다 혼자 있다, 어떡할 아니, 거예요? 네, 거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홍콩이 좋아하는 게 홍콩은 대충 영어로 되잖아요. 그렇죠, 홍콩은 홍콩. 근데 그러니까 중국은 영어가 안 중국이나 가면 뭐 머리 되더라고요. 아파요. 네, 근데 한자 막 써가지고 하죠 그냥 막. 그래서 종이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서울대 나와서 한자로 지금 잠깐 듣다 보니까. 근데 요즘에 또 한자 쓰기 쉽지 않은 게 이게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읽어도 쓰질 못하겠다는 거 하도 안 써보니까 요즘에 한자 쓸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질문의 초점은 그게 네.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지금.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이 뭐 영어로 시키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외국인 가는데 별로 간 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 명동만 나가면 중국인이 버글버글한데 뭐. 명동을 간다. 명동 나간 지가 저는 딱 집회하러 광화문까지만 이제 나와야 말이지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니까. 여의도 광화문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 동네 별로 외국인 없거든요. 딱 한 번 외국인 많이 왔던 게 신의 한수 찍는다고 태양 아래 그때 황석욱 변호사와 셋이 봤는데 우리 셋이 방송하는데 막 100명이 막 있는데 아무도 안 쳐다봐. 야 우리가 이렇게 무명인가 싶었더니 다 중국인들이에요 100명이. 그래서 그때 한번 중국인들 좀 많이 왔죠. 그 질문은 그럼 패스합시다. 아니 저는 정말 그게 이상하거든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에 대해서도 인권을 이렇게 생각할까? 하다못해 이제 여기서 살짝만 또 더 옮겨갈게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왔던 탈북자가 북한에 돌려보내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인권이래요. 아, 김연희. 돌려갔을 때. 아니 그것도 왜 이렇게 우리는 자꾸 인권이라는 단어를 많이 남용하게 되었을까요? 인권 파레들 있잖아요. 인권위원회가 있는 데가 얼마나 있겠어요. 인권위원회 그 예산이 얼마인데요. 그게 한 1년에 한 200억 될걸요. 혹시 여성가족부에 대해서는 마찬가지죠. 어떻게 예. 생각하십니까? 여성파리들, 여성가족부가 여성팔이다. 근데 그렇게 말하니까 또 옆에 약간 또. 아니 근데 저희 누나가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더 쉽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여성가족부가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뉴질랜드가 하나 있다고 들었는데 호주인가? 예. 네, 호주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 거의 없앴대요. 예. 그걸로 먹고 사는 게 인권과 여성 가지고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거 아무도 하면 안 돼요. 이건 진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성부가 하는 거 아무도 하면 안 됩니다. 여성들한테. 근데 여성부와 둘러싼 그 패밀리가 먹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자, 나는 변희재가 남자여서 난 남자로 태어나서 행복하십니까? 근데 그게 네. 남자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여자로 살아간다는 개념을 모르잖아요. 그 자체를 모르니까 저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오늘 느낀 건데요. 공감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있잖아요. 질문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체험한 거 말고도 대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대답이 체험한 건 되게 잘하는데 그러니까 공부한 건 잘하는데 이게 가상현실 질문을 던지면 대답이 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질문을 자주 받은 기억이 나는데 무슨 뭐 어디 토크쇼나 했을 때 여자로 태어난 적도 없고 낳았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없다 보니까 아니, 지금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니까 여자 삶이 어떻게 가는지를 제가 좀 많이 아, 알아야지만 좋아요. 그러면 비교가 안 남자에 돼요. 대한 질문 해드릴게요. 남자여서 행복하세요? 남자로서 행복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행복하냐는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니요.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냐면요.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이기 때문에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비교 대상이 어디? 대전은 비교 대상인데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비교 대상은 중국 국민, 일본 국민, 미국 국민이 된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남녀로 갈라서 얘기를 해요. 여자니까, 남자니까. 여자에 대해서 차별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거든요. 근데 이거 잘 따져보면 외국에 나가보면요. 남녀를 나눠서 차별하지 말라는 얘기 하는 데가 없어요. 사람 차별하지 말라 그래요. 그게 우리나라 여가부가 존재하지 않아야 될 이유인 거예요. 여가부가 있기 때문에 우린 자꾸 남녀를 나누는데 근데 여성가족부라는 그 호칭 안 이상하세요? 그게 아마 그 여성이 앞에 있고? 보건하고 막 섞이다가 네. 여성부가 폐지되면서 이게 뒤섞여가지고 들어간 거죠. 네. 그래서 여성가족부가 돼버렸죠. 근데 여성은 합쳐서. 있고 가족 안에도 여성도 있고 남성도 있고 그러니까, 아이도 있는데 예, 그래서 굉장히 불평등한 이름이죠. 호칭이 아주 웃기잖아요. 그리고 아동 청소년 학과 어딘지 아세요? 연세대 아닌가요? 아니요, 그 학과가 아니고요. 그 소아과가 이름이 바뀌어요. 소아청소년. 소아청소년학과로? 네, 그 왜 바뀌었게요? 아동 청소년이 소아청소년으로? 그러니까 원래 소아과였거든요. 과가 과가? 병원에서 과가. 병원에서 과가? 딴 거 생각하셨구나. 저는 대학 학과인 줄 알았어요. 예, 예. 우리가 대화가 잘 안 되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병원이요. 그 소아과가 바뀌었다고요? 네, 소아과 이름이 소아청소년학과로 소아청소년학과 바뀌었어요? 바뀌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모르겠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소아과 하니까 중학생들 나이대 애들이 아니면 13살, 14살 애들이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름이 소아과라고. 이제 애들이 머리가 컸다 이거? 네, 머리가 컸으니까. 근데 내과는 또 안 가. 그래서 소아과에서 그 애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이름에 청소년을 집어넣어줬어요. 소아청소년학과. 그게 바로 우리나라 말 장난인 거죠. 근데 여성가족부도 바로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가족부면 가족부지. 여성가족부. 그러니까 저는 남자들이 요즘, 그러니까 여자들이 차별받고 남자들이 차별받고 이렇게 단어를 쓰는 것 자체가 전 잘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그런 단어 장난을 치면서 하는 게 바로 뭐 이주 노동자 그 인권 문제 그리고 불법 체류자 인권 문제 그리고 탈북자 인권 문제 이러면서 이제는 하다못해 탈북자를 북한으로 돌려보내주자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게 사실은 이 아픈 데를 좀 건드려도 됩니까? 예. 별명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여러 개 했는데 그 중에서 기억나는 거. 땅크, 토마호크, 아닌데 현금 자판. ATM기, 그렇죠. ATM기. 예. 그 질문이 나오게 된 데에는 민변도 포함이 돼 있죠. 예. 근데 민변의 존재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긴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서 민변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민변이 나온 활동을 한 것 중에서 요즘은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김연희 사건인데 그거 말고도 지금 여러 개의 판례가 지금 좀 제가 볼 때는 이상한 것들이 지금 있어요. 조사를 중이에요. 근데 이거는 다음번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시면 네. 어떠실까요? 민변 잘 알아요. 제가 재판 나가면 거의 민변하고 붙거든요. 그래서요. 예. 저는 만나본 적이 없는데 만나보셨을 것 같아서. 아니 재판에서 거의 민변 속더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이게 왜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니까 우리 변 대표께서는 자기가 겪은 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고 모르는 건 뒤로 이렇게 약간 나가시더라고요. 이건 잘하실 수 있죠. 근데 민변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고 제가 부딪혀본 이 경험들은 있죠. 네, 경험담. 이건 다음에 하려고 하는데. 그러세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출연해 주실 건가요? 예. 네. 그렇게 하고 네. 잠깐 설명드리면은 사실은 그 제가 이긴 저는 이게 재판 부분에서 특히 언론 보도니 명예훼손 가지고 설마 끝까지 가서 돈을 받아낼 줄은 몰랐어요. 왜냐면 15년 또 인터넷 신문 하면서 네. 저도 고소 여러 번 해봤지만은 다 이 협의 사과받고 취하를 했었는데 그렇죠. 끝까지 가서 돈을 받아내더라고요. 그래서 민변이요? 민변이 대부분 했었죠. 그래서 저도 걸어서 끝까지 가서 돈을 받아내는데 저는 그거 받아냈다고 막 신나서 막 보도 이게 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네. 대부분 제가 중간에서 이렇게 조정하려고 했는데 안 돼가지고 받아냈는데 제가 받아낸 걸 잘 알리지 않아서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하면 제가 한 두세 배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제일 많이 받았던 금액이 얼마인가요? 근데 저는 좀 소액 다수라서 그런데 네. 금액 자체가 크게 가진 않으니까 언론사에서 어쨌든 얼마였나요? 한 600짜리도 있고. 그럼 네. 저녁에 술 사세요. 이게 사실은 이제 플러스인데 그걸 가지고 뭘 받아냈니 왜 자랑하고 아니 그럴 바에야 정확하게 사실관계 해가지고 사실관계 틀렸다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또 걸린 것들은 사실관계와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무슨 뭐 친노라 그랬다 종북이라 그랬다 이게 사실관계 아니거든요. 그냥 인격권 침해 가지고 하니까
저는 이게 야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건가 여전히 참 이게 좀 회의적이에요. 얼마나 우리 언론에서 문제가 있냐면요. 정정 보도는 정확하게 안 나오고 밑에 한 줄 나가요. 오보 보도는 크게 나가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었던 것은 보도가 크게 나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보도가 나가지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살짝 여쭤본 거예요. 이제 많이 내셨나요? 한 게 이 사건에 대해서 변희재라는 사람이 그 사건을 민변과 싸웠던 그 스토리도 저는 한 번쯤은 풀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민변하기보다도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오보를 냈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메인 페이지에 올려버립니다. 그 기사가 어디 갔는지 왜 잘못한 거고 독자에게 잘못된 정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건 재판과 관계없이 정정해서 무조건 맨 위로 올려버리는데 제가 올리는 재판들이 사실관계 다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친노라 그랬다, 이 사람은 종북이라 그랬다 주관적 기준과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건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재판에서 뭐라고 불러야 재판에서 돼요? 나도 이게 볼 때마다 아니 황당한 그럼 게 엄마 보고는 엄마라고 부르고 아빠 보고는 아빠라고 부르고 변희재 보면 변희재라고 부르고 나는 이러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을 종북세력이라 불렀다 그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전에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재판으로 부르지 말아야 돼 납득을 못하니까 그러면 내가 정정보도한다. 짜면 실명은 되게 이정이라는 사람이 난 종북인 줄 알았는데 종북이 아니랍니다. 정정보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요. 일단 난 재판 자체가 잘못했다고 봐야지. 혹시 제가 아는 이정이 맞나요? 아니 그 이정이. 예. 근데 그 사람은 왜 애국가 안 불렀대요? 그 원래 애국가를 부르면 안 되죠. 그 사람 뭐 대학 때부터 아마 대부분 대학 때 애국가 안 부르잖아요. 이 90년대나 80년대 학번들 보면. 왜요? 왜? 대학에서 애국가 부른 적 있어요? 대학교에서? 아니 중고등학교 때 이미 그러니까 불렀죠. 중학교 근데 대학교에서 애국가 안 부르는 게 네.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볼 때 이른바 이정희 씨 같이 좀 NL 계열들 네. 이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이 조국의 애국가 절대 부르면 안 되죠. 오히려 저 아침은 빛나라나 저 북조선 거 많이 불러야 되는 건데 네. 그렇게 안 부르는 사람이 있고요. 또 이른바 PD 계열들 주로 신자파나 PD 계열들 뭐 진중권이니 뭐 조국이니 이런 스타일들도 애국가 안 부르는데 거기는 국가 자체를 부정하니까 이제 신자파 이런 사람들은 국기나 국가 자체를 부정하기 때문에 안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시라고 한 뒤에 하고 싶었던 얘기가 또 있었어요. 애국가에 대해서 애국가 대신 다른 노래를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자 했던 얘기도 있었고 또 우리 태극기를 이렇게 막 불태우고 이렇게 했는데도 무죄가 나왔던 사건도 있었고 그런 사건들을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고 싶었었어요. 왜냐면은 흘러가고 지나갔었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가 국가에 대한 국가관과 나라에 대한 사랑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국민으로서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지금 군데군데 구석구석에 숨어 있는지를 이번 방송에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이야기할 거리가 굉장히 풍성하고 많죠. 지금 시간이 굉장히 많이 경과한 것 아마 같은데 학번이 어떻게 되시죠? 90년대 학번이신가? 아니요? 둘이 같은 나이 같거나 제가 하나 많거나 동갑이에요? 몇 학번 전 9위요. 왜 내가 먼저 말한 거야 지금 몇 학번이세요? 아 이제 94학번이니까 그러니까 이 학번 때가 이 문제 좀 관심이 많아요. 그럼 제가 누나 왜냐면 이게 신자파 계열이니까 80년대 학번들은 이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가 아마 그러면 대부분 신자파 세대. 재수 안 하고 94학번이세요? 전 재수하고 94학번이니까 74년생이죠. 그럼 제가 73이에요. 나이 말지 이거 지지직 체대해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죠. 근데 우리 세대에서 아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대학에서는 애국가 안 부르잖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대학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태극기도 안 그려요. 무슨 말이냐면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 때 이미 배운 거예요. 대학교 가서 누가 그 시외우기 그런 거 안 가르치잖아요. 그건 초등학교 때 했던 거고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크레파스 색깔 하나하나 색깔 배우는 것도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거고 그걸 가슴에 품고 평생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뭔가가 지금 잘못되어 가는 것들이 많아서 그걸 하나하나 한번 짚는 방송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어요. 하죠 뭐. 네, 더 초대하면 예. 한 번 더 나와 주십시오. 예. 네, 오늘은 여기서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